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 문제가 좀 많죠, 그죠? 작년에 이제 5문제씩 냈는데, 좀 제가 늘린 거는 여기 좀 연습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문제가 많으면 이제 좀 진도가 나가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를 드린 거는 제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좀 합격도 하시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 뭐 문제를 많이 또 푸시는 게 좋으니까. 근데 제가 좀 중요한 거는 강의를 딱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보조 정책으로 갈게요. 넘겨보세요. 100페이지 가시면은 보조라는 게 있죠. 그죠? 보조 정책 들어가겠습니다. 보조 정책은 또 어떻게 나왔고,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보조가 있고 이제 공공 정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조 정책만 이제 따로 제가 9번 문제를 냈는데, 자, 임대료 규제하니까 장기적으로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니까 보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어떤 정책이냐? 들어봅니다. 자, 임대료 보조는 보조라는 것은 당연히 보조개, 간접적 개입이죠. 그래서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줘요. 정부가. 그래서 그만큼 이제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이 높아지죠. 그러면은 집을 넓힐 수 있죠. 그죠? 주택 소비도 넓힐 수 있고요. 그럼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와요. 그럼 비주택 소비. 자, 그럼 효용도 커지죠. 그러면서 이 짝대기가 다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가 틀립니다. 수요자가 이제 임차인이거든요. 임차인한테 이제 보조를 주면 단기와 장기가 다릅니다. 단기와 장기.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수요만 자극시키죠. 그럼 수요만 증가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돼 버려요. 공급이 불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임대료도 올라가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단기는 그냥입니까? 임대인이 유리합니까? 기존공급자가. 그래서 임대인한테 뜰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장기에는 공급이 가능하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단기는 그냥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장기는요 공급도 늘어나게 돼서 가격을 떨어뜨리죠. 그럼 누구한테 택하죠? 임차인한테 택하죠. 임차인.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한테 택을 간다는 얘기죠. 아까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는 안 좋았죠. 얘는 장기적으로 더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요자에 대한 보조가 두 가지로 갈려요. 소득 현금 보조하고 소득 현금 보조와 그 다음에 가격 집세 보조가 나눕니다. 가격 집세. 자, 그럼 현금 보조는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현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주니까 아까 주택도 넓힐 수 있고 아니면 고기도 사 먹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을 넓혀야 되는데 집을 넓혀요. 차를 바꿔요. 수입차로 막 바꾸고 난리예요. 그래서 나온 게 따라서 주택 바우처. 그럼 바우처는 현찰입니까? 쿠폰입니까? 그래서 이 현물에 대한 가격 집세가 나오게 된 거죠. 이거는 그냥입니까? 집세로 줍니까? 할인시켜 주는 것이지 현금으로 준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주택 소비도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싸게 사니까 효용도 커지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제가 어떤 앞에 분한테 제가 오늘 생일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요, 현찰로 10만 원 드릴까요? 도서상품권 10만 원 드릴까는 못 달라고 했어요. 소비자는 효용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는 그냥입니까? 현찰을 좋아합니까? 그럼 소비자의 효용 측면에서는 어떤 보조가 더 유리할까요? 현금이죠. 근데 정부가 입장에서는 이게 낫죠. 이게 정책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 목표 달성. 그러면 자, 보통 언급이 없으면 다 요게 다 집세 보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수요자한테만 보조해줘요. 공급자한테도 보조해줘요. 공급자한테 보조해줍니다. 공급자가 생산자거든요. 임대인입니다. 그럼 얘한테 지원을 해주죠.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켜줍니다. 건설 자금 이자. 그다음 얘가 생산비가 줄어드니까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근데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급이 단기는 안 되죠. 단기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정책적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요? 장기에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혜택입니까? 소비자를 늘리는 거겠죠. 자, 그럼 둘 중에서 우리가 주거지가 선택이 자유로운 건 어떤 게 나을까요? 자, 왼쪽이 낫죠? 임차인이 낫다는 거. 왜냐하면 주거 선택 자유는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지 마음대로 짓죠.
그럼 임차인한테 줘야지만 주거지 선택이 자유로운 거죠. 근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자, 봐봐요. 얘는 나중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가격을 떨어뜨립니까? 그럼 가격을 안정시키는 면은 누가 날까요? 공급자가 나타나는 거죠. 자, 수요자한테 보조해주면 그냥이야 돈이 생겨요. 집 구하러 가면서 집을 가격 올릴 수 있죠. 근데 가격 아직 안 나왔지만 가격 안정면에서 났다? 공급자가 났다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지금 100페이지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얘는 임대료 보조는 가장 키포인트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다른 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어, 좌측에 보시면은 두 번째,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정부가 임대료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니까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공급자 보조에 비해서 주거지 선택 자유가 보장이 되죠. 수요자 보좌가.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단기와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임차인 효용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이 높아져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지만 단기는 공급이 안 되죠.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초과인이 획득하죠. 임대인한테 획득하는 겁니다. 장기는 그냥요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임대료는 어떻게 됐어요? 하락해서 원래 수로 가니까 저소득의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가격 보조와 현금 보조 중에서 현금은 제가 그냥입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그럼 동일한 금액으로 임차인은 현금을 지급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서 주거 안정과 후생 증대를 동시에 유도하고요. 자, 그럼 현금을 주게 되면 그냥요 고기도 사 먹어요. 그럼 다른 재화의 소비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소비자는 현찰을 좋아하죠. 그럼 임차인의 효용증대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보다 우월하고, 자, 가격 보조 갑니다. 가격 보조는 보조금 받은 금액을 전액 임대주택 재화에만 소비하죠. 그래서 바우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 소비량은 소득 보조보다 훨씬 더 이 임대주택 소비를 더 늘리죠. 그래서 정책 목표 달성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우처 제도가 우리나라가 없을까 있을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가시면 생산자 보조라는 게 있나요? 생산자 보조는 생산자한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럼 생산비가 절감하니까 공급이 증가하죠. 임대료가 떨어져요. 근데 얘기해보세요. 단기는 그냥입니까? 효과가 없습니까? 어디서? 장기에서 나타나고요. 수요자 보조보다 얘는 임대료 안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생산자 보조는 수요자 보조보다 임차인의 주거 선택이 그냥요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빨리 9번 문제 갑니다. 9번 스타트. 정답은 3번이죠. 이제 해설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정부에서 저소득에 우리한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제한만 구입하면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소득층들은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난다. 늘어난죠. 고기도 사 먹죠, 그죠? 자, 이게 2번이 중요한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바우처 제도가 있죠. 그래서 기초제도인데 임대료 보조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 가구에 주택 임대료 일부 지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되고 있다. 3번 정답. 자, 주거지 선택 자유보장은 누구한테 보조하는 게 낫나요? 자,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그럼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지급 방식은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것보다 주거지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은 바뀌었죠. 자, 임대료 보조는 실질 소득도 증가하고요. 수요도 증가시켰죠. 장기적으로 그냥입니까? 공급도 증가합니까? 증가로 보셔야 돼요. 정답 몇 번? 3번 됐습니다. 자, 10번 이제 종합 문제인데 일단은 교재 10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죠. 자, 여기도 이제 단기와 장기인데 이 단기와 장기가 끊겼거든요. 잘 안 나오는 취지인데 제가 요약이니까 이제 해드리긴 하는데요. 자, 공공주택은 간접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누가 합니까? 정부가. 계속 읽어볼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정부와 지자체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안 받는다, 받는다. 받아서 건설하거나 기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자, 지금 이 시장이 사적시장과 공적시장으로 분리가 돼요. 그럼 사적시장이 보다 비싸게 싸게, 그러면 2번 사적 임대주택 시장보다 낮은 가격이라고 돼 있죠. 공급되게 공급을 합니다. 그럼 사회 전체 임대주택 비중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려는 거죠. 그럼 시장이 이원화돼 있죠. 그래서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좌측에 보시잖아요.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시프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건 빨리 굵은 글씨 몇 년 범위 내죠? 그래서 전체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20년, 30년이에요, 20년이에요. 얘가 30년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전세 계약이 몇 년이에요? 그래서 20년이에요. 분위기 안 좋아요. 30년 나와야 돼, 20년 나와야 돼. 행복주택 있어요? 행복주택은 몇 년? 30년. 그 정도만 외우세요. 그죠? 이렇게 행복주택이라는 내용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라는 게 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거 단기 장기 요거보다 요거는 모의고사 나온 게 제가 바로 이제 문제로 가 있는데 어떤 게 요새 트렌드냐면 지금 단기와 장기가 그냥이다 문제가 끊겼다. 끊겨서 요즘은 잘 안 나온 취지고, 자, 임대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임차인들의 수요자들이 대체제가 많아져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럼 이 수요자의 임차인의 탄력도를 비탄력, 탄력, 분리유리, 이게 모의고사 나왔어요. 그죠? 그 무슨 말이냐? 그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다시 어떻게? 그러면 대체제가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대체 많죠? 선택의 폭이 어떻게 돼요? 넓으니까 조세의 전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임대인이 전가시키면 가만히 있겠어요? 딴 데로 옮기겠어요? 그럼 미안하다, 너한테 조세를 조금밖에 해줄게. 그래서 조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왔었거든요, 모의고사에.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요새 트렌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 아직은 제가 문제 풀진 않지만 12번에 프린트해 보시면은 12번에 1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12번에 1번 맞나 틀리나? 요거 모의고사가 나온 겁니다. 자, 볼게요.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럼 대체제가, 그럼 임차인의 탄력성이 탄력적으로 바뀌거든요. 유리해져요. 그럼 재산세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모의고사에 적중이 됐어요.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요새 요게 트렌드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은 우리 요약집에 가시면 단기와 장기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자, 들어보세요. 단기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줄이기도 힘들고 늘리기도 힘들어요. 단기는 수요만 자극시켜요. 장기에서는 공급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그럼 단기는 여기가 7천, 여기가 6천, 가만히 있어요. 얘네들이 공적으로 옮겨요. 그럼 수요를 줄여버리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일로 옮겼으니 둘 다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할게요. 단기는 사적 시장에 그냥입니까? 수요가 감소를 합니까? 감소를 하고 그냥이야 가격이 하락돼.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도 6천, 옮긴 사람도 6천이죠. 그럼 임차인의 혜택은 그냥입니까? 모든 임차인이 혜택입니까? 모든 임차인이 혜택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냥요 공급을 줄여요. 줄여서 지금 얘가 줄여버려서 20개에서 15개로 줄여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시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됩니까? 7천만 원 가죠. 그럼 7천, 6천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둘 다 혜택입니까? 공쪽에 옮긴 임차인만 혜택입니까? 옮긴 임차인만 혜택이 됐고요. 여기가 15개가 됐는데 5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 양은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다시 합니다. 자, 공적 시장에 자, 어떻습니까? 사적 시장에 있는 애들 가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공급을 한다, 안 한다. 그럼 사적 시장에 공급을 늘릴까요? 공급을 줄일까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7천, 6천 그냥요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그럼 공적 임차인만 혜택을 주겠죠. 공적 임차인만 임대료 보조를 받은 셈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갈게요. 지금 단기 장기 있어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희소식 그냥이야 끊겼어. 이렇게 단기 있어요? 단기는 사적 시장보다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죠. 그럼 사적 임차인의 임대료가 낮아져서 공공임대주택의 이주에 감로써 임대료가 그냥입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사적 임대주택 수요 감소해서 사적 임대시장의 임대료를 어떻게 돼요? 하락해 버립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모든 임차인이 혜택입니까? 어, 대답 좀 해주세요. 끊겼다는 희소식이 있으니까. 장기는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공급을 해요. 공급을 감소시켜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장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의 혜택은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럼 장기로 가서는 임대료가 낮은 공공주택의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있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정량은 그냥이야 변하지가 않아. 변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의 비율을 증가한 만큼 사적의 비율이 감소된 거예요. 그러면 3번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 셈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사적 임대료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래야지만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겠죠. 그런가요? 자, 지금 요게 4번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럼 대체제가 많아지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탄력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에 대한 도덕적인 임차인의 조세에 대한 정가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라는 게 있나요? 이걸 이제 같이 한 다음에 이제 종합선물 세트로 냈는데 가볼게요. 분양가 하한제예요, 상한제예요? 상한제죠. 자유라는 잘 뜨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양가 규제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상한제입니다. 규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저소득층들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시장 가격을 냅니다. 그럼 시장 가격이 지금 평당 1,000만 원 하는데 이게 저소득층한테 너무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럼 그냥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최고 가격제죠. 그럼 가격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0만 원을 규제를 해버려요.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냥입니까? 초과 수요가 벌어집니까? 벌어지고 자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럼 분양가 규제라는 것은 분양가를 올리라는 거예요? 분양가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분양가가 인하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하되니까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공급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투기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신규 공급이 안 나오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냥입니까? 투기 수요가 늘어납니까? 투기 가수요가 늘어나죠. 분양권 전면 나타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시려면 그냥이야 피 붙은 거 사야 돼. 그럼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1998년 IMF 당시죠. 12월 달에 자율화로 바꿉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받으니까 분양가를 내리라는 거야? 분양가를 올리라는 거야?
그 분양가 올리니까 그냥이야 공급은 늘어나죠. 질도 높아지죠. 투기 수요도 줄어들어요. 실수요도 늘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타워 팰리스 그냥이야 대형 주택을 져. 대형 주택을 지죠. 그럼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게 되면은 주택 구하기가 더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져. 주택 난이 심각한다는 건 공통점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가볼게요. 분양가 규제 있어요? 자, 신규 주택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하로 통제합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거겠죠. 자, 효과. 자, 건설업자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생산성이 저하되니까 투자를 기피하고 그냥이야 공급을 감소시켜요.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죠.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고 이를 적용받지 않은 주택 공급은 증가되겠죠. 자, 신규주택과 기존과지 차이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투기적 수요가 늘어납니까? 사셨죠? 넘겨보세요. 자, 그냥이요. 피가 붙어요.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죠?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신규주택 시장은 가수요에 대한 투기화 시장으로 중고주택 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이 변할 수 있으므로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6번을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걸 뺏긴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그러면 그냥이야 자율화로 가야 돼. 자, 칠판 봐. 그냥 자율화는 그냥이야 분양가를 높게 수익성이 향상되죠. 공급이 그냥이요 증가해요. 질도 높아지죠. 근데 대형주택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율이 낮은 소형주택 공급은 감소하고 대형주택 공급이 늘어나니 저주택이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니다. 종합선물 세트 11번, 우리가 10번입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보세요. 아까 제가 왜 이게 벌어질수록 탄력적이죠. 탄력적일수록 더 초과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수요만 탄력적이어야 돼요? 공급도 탄력적. 둘 다 탄력적인 초과수요가 늘어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기출문제인데 시장가격 이상으로 가야 돼요? 이하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한가격을 설정해서 무주택자의 주택가격 부담을 완화시키죠. 자, 아까 제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은 사적 임대료가 하락하고 공적 시장과 사적에 모두 혜택 주는 건 어디다? 단기였습니다. 몇 번 정답? 그러면 정부가 공공임대의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되긴 했죠.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은 사적 임대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셈이 되겠죠. 그런가요? 몇 번 정답? 4번. 단비 장탄 아시죠?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 바뀌었죠. 체크하셨죠? 자, 105페이지 갑니다. 조세 정책입니다.
자, 조세에 대한 기능, 자원 배분이라는 게 있죠. 공공과 민간인데, 자, 이렇게 보세요. 서민들은 주택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조세 특혜를 주면 이 사람들한테 공간이 배분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원 배분, 공공 민간 다 하고요. 3번에 소득 지분명만 체크하세요. 세금은 그냥 해야 돼?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정부가 먹어야 돼? 없는 사람을 나눠줘야 돼. 사회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문제를 해소시켜줘. 상속세 증여세. 투기 억제 같은 지가 안정은 양도세 증가인데 참고만 하세요. 넘기세요. 그러면 교수님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조세 전가와 기착 있죠? 여기서 이제 뜨는데 봐봐. 자,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 있는 사람한테. 임대인이 있잖아, 돈이. 얘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는 거야. 그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있는 놈이 더하다고? 그냥이야 전가시켜. 나쁜 놈. 조세 부과라 그래야 돼요? 전가라 그래야 돼요? 부과는 가세권자가 하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올려버립니까? 올려요. 그럼 100원에 대한 걸 부과시키면 자 1000원에서 1060원을 올리니까 이 소비자, 수요자에 대한 소비자의 그냥입니까? 부담이 커집니까? 60원을 부담했죠. 그럼 수요를 늘리겠어요? 수요를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러면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이죠. 그럼 40원만큼 얘 수입도 준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잉여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 감소했다고 나와요. 일단 제가 부연 설명하고요. 공급도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이 주니까 우리가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 여기 안 좋았어.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럼 선택의 폭이 조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후진국으로 본다면 선진국은 됩니까? 주택이 많습니까? 많다 보니까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임차인의 탄력성을 그냥입니까? 탄력적으로 만듭니까? 불리해요? 유리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정가시켜도 나간다니까 잡죠? 미안하다 야 너한테 조세 부담을 작게 해줄게. 그럼 탄력은 불리 유리? 유리.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 같은 경우는 주택이 부족하죠?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이야 굉장히 비틀어적이야. 유리 불리. 불리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간다니까 그냥이야 나가라 그래. 집이 있어 없어?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뭐라 그래? 자 어렸을 때부터 전 조세를 너무 좋아해요. 저한테 부담 시켜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렇게 하세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유리합니까?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은 부담이 크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래프는 안 나왔지만은 들어보시면요, 가격과 양입니다. 자, 할게요. 자, 만약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1000원 이내에 임대료가 결정이 됐고 여기가 10개의 양이 있다면 자 얘한테 그냥입니까 이 생산자 이 공급자한테 그냥입니까 재산세를 부과시킵니까? 얘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 좌상향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다르죠. 자이 칠판 중에 만드는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만약에 1000원이 들어간다 그 밑에가 생산비예요. 근데 만약에 1500원 받았다 그럼 그냥 더 받았어. 그래서 이거를 요 빨간색을 칠하는 게 따라서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 그래요. 그럼 소비자 잉여도 있겠죠. 자 소비자는 이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요것만 지불하면 됐죠. 그래서 노란색을 친 게 따라보세요. 요거는 소비자 잉여 이게 다 감소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자 얘한테 부과하니까 얘는 공급을 해요 공급을 줄여요. 좌측으로 움직여 버리죠. 그럼 이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올려버립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을 올립니까? 1060원 올리니까 요 60원만큼 누가 부담했죠?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 거죠. 맞나요?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지금 양을 줄입니까?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빵꾸가 난 게 있어요. 따라서 빵꾸가 났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면적에서 이것밖에 못 올라갔죠? 그럼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봐봐. 요 100원이라면 100원을 부과했다면 60원만큼은 얘가 냈지만 40원은 그냥이야 공급자가 냈어. 그러면 1000원에서 40원 빼면 960원이지?
그럼 얘 수입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지. 그럼 얘도 공급을 줄였네? 따라서 빵꾸 났다. 전체 다 났다. 두 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 안 된다, 발생한다, 한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가요? 얘가 먹는 잉여도 늘어났나요? 잉여가 감소했나요? 감소했죠.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나왔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럼 만약에 수요가 가만히 있는데요. 공급의 탄력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따라서 빵꾸가 났다. 그 공급이 빵꾸가 날수록 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더 빵꾸가 납니까? 더 감소하려고 하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경제순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적인 게 나요? 비탄력적. 비탄력적일 때 못 줄이겠죠. 아시겠죠? 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개념에 조세의 전가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부과된 세금을 다른 사람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현상이에요. 자, 임대주택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금의 일부가 임차인에 전가되는 현상을 그냥이야 전가라 그래. 귀착은 조세의 전가와 완료되어 실질적 조세 부담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했죠. 자, 그럼 경제적 효과 지금 빵꾸가 난 거 나옵니다. 자, 부과된 세금은 그냥이야 수요자 지불 가격을 높여. 소비자 잉여가 빵꾸가 났지. 공급자 수입도 줄었지. 생산자 잉여가 빵꾸가 났네. 그렇지. 그냥이야 전체가 빵꾸가 났어.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 발생시키며 거래량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탄력성입니다. 봐봐. 자, 이거는 아까 제가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니까 세금을 그냥입니까? 적게 부담합니까? 비탄력적일수록이요. 많이 부담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탄력성이 작은 거는 어떻게 돼요? 조세 부담이 탄력성이 작을수록 조세 부담이 크죠? 조세 부담이 탄력성이 크면 조세 부담이 작죠? 근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11번 문제 풀면은 이해가 가요. 11번 스타트. 정답은 5번이죠.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대한 경제 후생에 대한 효과다. 변화에 틀린 것은. 자, 이렇게 합니다.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 비해 더 탄력적이라는 건 그럽니까? 수요가 더 유리합니까?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 부담이 더 커지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공급이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더 유리하죠. 공급자 비해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진 거죠.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실질적인 지불하는 금액이 낮아졌어요? 높아졌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해서 빵꾸가 났죠? 그 다음에 공급자 받는 가격이 하락했죠? 생산자 잉여가 감소했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보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기속됐으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자, 10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탄력성에 따르는 재산세에 대한 전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임차인에 전가된 세금을 줄이려면 공공주택을 적게 만들어야 돼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요 탄력성을 높이겠죠. 그 다음에 매매 시장이라는 게 있나요? 주택 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이 하면 그냥입니까? 고소득이 더 적게 부담하는 역진세가 나타납니까? 그 누진세를 고치셔야 되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봐봐. 지금 신규 주택하고 이 기존 주택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담해야 돼요? 역진세로 가야 돼요? 자, 가볼게요. 아직 요 탄력성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가볼게요. 신규 주택은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이게 봐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고소득층들은 돈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 능력이 크기 때문에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럼 탄력적은 그냥이야 유리해. 비탄력적은요 불리하거든요. 그럼 어떻다? 이 5억에 대해서 10% 취득세에 대한 5천만 원 부분에 대한 정가 부분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면제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내가 너 500만 원 낼 테니까 너 4,500만 원 내. 예, 알겠습니다. 그 대신 사세요.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부담이 작게 되는 거죠. 대충 해봐. 근데 기존 주택은 그냥이야 바로바로 공급이 돼.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이야 굉장히 탄력적이야. 자, 이 기존 주택에 금이 간 거는 저소득이죠. 주택 부담이 낮으니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불리한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얘가 유리하고 얘는 불리하죠. 그런가요? 그럼 10%에 대한 1억에 1,000만 원의 부담을 전가를 못 시키죠. 그래서 1,000만 원 중에서 내가 900 냈겠고 너는 100만 원만 내라는 거죠. 그럼 봐봐. 고소득층은 따라서 500만 원, 저소득층은 900만 원 얘가 더 낸 거죠. 그냥이야 역진세야.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조세를 전가시키는 거는 개입을 못하죠. 그럼 인류 쪽으로 가야 돼요. 차등가세를 가야 돼요. 차등가세를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역진세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안 좋을 때 이 역 같은 일이 있어 그런 얘기 하지? 그럼 역진세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누진세를 고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 페이지가 읽혀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밑에 있어요? 주택가격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고소득층이 지금 900만 원 부담했죠? 거기 적어 900만 원이라고. 저소득층이 500만 원 부담했죠? 그럼 고가 저보다 아니 반대지 반대. 미안해. 얘가 500이고 얘가 900이죠? 반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얘가 500 냈으니까 혜택을 받죠. 역진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세로? 수직적 형평성으로 누진세로 바꿔야겠죠. 체크하셨죠? 넘기시면 그 탄력성에 대해서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넘기 읽어보시면 되고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보세요. 자, 양도세 증가는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약간 그 강남의 집값이 올랐던 게 이건데요. 자,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2017년 제가 투자해서 아는데 2017년 파리 정책입니다. 이때 양도세 중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요 기간을 좀 줘야 돼요. 정확하게 2018년 4월까지 줬거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누구 생각? 정부 생각이죠. 양도세 중과한 사람은 1주택이에요. 다주택자예요. 눈 깜짝할까 안 할까? 정권 바뀌면 되는데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동교로가. 그다음에 꽁꽁 얼어붙는다. 그 물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가격은요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동교로가 있나요? 그러면은 얘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할 경우 부작용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처분을 그냥 해요. 기피해요. 공급을 안 해버려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리죠. 거래량도 감소해버리고. 그래서 동결은 꽁꽁 얼어붙는다는 건 물량이 잠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하나만 남았어. 전 페이지 가시면 헨리 조지라는 애가 있어요. 무슨 조지? 별 조지가 다 있죠? 시험 못 보면 조진다. 헨리 조지 갑니다. 헨리 조지는 고전화파예요. 지들은 아시죠? 그럼 헨리 조지가 이 고전화파라는 것은 지대를 그냥 받습니까? 잉여를 받습니까? 자, 얘는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 농지가 택지로 개량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죠. 그럼 얘 이론에 토지 단위세 운동은 토지세 외에는 다른 걸 걷어라, 걷지 말아라.
걷지 않아도 충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맞는 얘기인데 얘는 무슨 합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무슨 특성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자연적이죠.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얘가 지주입니다. 지주여서 갑돌이가 토지 소유자면 을돌이한테 빌려줘요. 지대를 받습니다. 그럼 얘가 공급자예요. 토지는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완전 비틀어적이라는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이 그냥이다 완전 비다. 그럼 그냥이요 공급자가 완전히 불리해요. 그러면 지가 다 내는 거죠. 형평성에도 맞다는 거예요. 정가가 안 돼요. 맞나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가격 올린다 못 올린다? 못 올려요. 다른 세는 걷지 말고 토지세만 충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한테 내라는 불로소득이고 양을 줄여요? 줄이지 못해요. 자원배분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아까 따보세요. 빵꾸가 났다.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빵꾸가 납니까? 주택이잖아요. 얘기해봐요. 주택은 그냥 거래량을 줄여요. 빵꾸가 나죠. 그렇죠? 그럼 빵꾸가 난다는 것은 탄력적일수록 그냥이야 더 나. 더 많이 주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냥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럼 빵꾸가 나지도 않고 비탄력적이지 양을 못 줄이죠. 그러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자원배분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건데 들어보세요. 이는 무슨 아파요? 그냥이야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냥입니까? 용도가 전환이 됩니까? 그럼 어느 정도 탄력적이라는 거죠. 옛날 이론이라는 거예요. 가볼게요. 헨리 조지 있으세요? 무슨 아파? 공급이 무슨 비탄력적? 토지 공급이 완전 제로라는 거예요. 탄력성이. 토지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토지세는 전가된다 안 된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라는 거죠. 그럼 토지세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적죠. 효율적 세금이에요. 형평성,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토지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문제 한번 풀면서 부연 설명할게요. 1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아까 12번에 1번은 풀었죠? 그럼 2, 3, 4, 5에서 찾아보세요. 2, 3, 4, 5. 언제 기다려? 자, 갈게. 1번 틀었죠? 심화예요? 완화예요? 2번은 양도세 중과했죠? 동결가죠? 공급 감소하죠? 가격은요? 상승하죠. 그렇죠? 4번이 정답이에요. 토지용을 특정한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보유세 부과하더라도 토지용도에 따라 그냥입니까? 차등한 세금입니까? 자, 5번. 토지가 공급 곡선이 어떻게 했다만 이게 맞나요? 완전 비탈적입니다. 헨리 조지께서. 그런가요? 그 완전 비탈적일 때는 토지보유세 부과하더라도 자원배분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얘기해봐요. 줄여요? 못 줄여요? 빵꾸가 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3번. 토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효율적 세금이죠. 그러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큰 비율 쪽입니까? 자원배분 왜곡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처리하지 않는 효율적 세금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죠? 근데 봐봐. 지금 헨리 조지께서 얘기하는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고전압합니까? 자, 얘는 그냥입니까?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먹혔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냥이야 용도가 전환이 돼.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론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